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제님 오셨고요. 아까 어떤 분이 고무호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예, 도롱이님이시네요. 미소천사님, 지정택님 오셨네요. 선지님도 오셨네요. 문 대통령과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갈라치기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른 후보님, 만남도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게 땀이 났나요, 이게? 땀이 이렇게 배였나요? 엄마야, 땀이 이렇게, 예, 이게 땀이네요. 이게. 예, 지금 약간 덥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약간 더위가 있어서 예, 땀이 좀 난 모양이네요. 옷에 갑자기 이렇게 어이구 깜짝이야. 민망해라. 누구 꼭 예, 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 땀입니다. 땀. 이게 좀 그러네요. 예, 이게 오늘 그렇게 날이 많이 무덥지는 않은데 지금 예, 이게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상황이 습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예. 옷이 더운 천 같네요. 아니요, 더운 천은 아닙니다. 네. 예, 덥습니다. 좀. 이런 참 당황스럽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 본론 들어가겠다고 했죠? 아이고, 이런 정신이 없네요. 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김건희 디올백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디올백이 갑자기 무혐의 결정이 날 거라고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함께 무혐의 결론이 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되는 탄핵 시즌, 검사 탄핵 시즌 2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검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들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그날부터 새로운 검사 탄핵 시즌이 시작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줘야 되겠죠. 아마 이 기사가 여러분들을 대단히 화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무척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조만간 총장 보고. 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뻔뻔스러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마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이 사건 처리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다음 그때쯤에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자 같습니다. 그냥 바로 강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강행을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있죠. 사실 윤석열한테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원석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땡기겠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아직 8월인데 벌써? 예, 벌써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무혐의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 내용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보고가 됐고,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중앙지검장한테는 이미 보고가 됐겠지. 보고 안 되고 진행됐겠어. 하나하나 다 보고되고 진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됐다는 얘기는 그냥 해보는 소리고, 네, 조만간 검찰총장한테 보고한다, 이원석한테 보고한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내일 보고할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보고했다가 말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했대. 이제는 뭐 끝난 거지. 이제 통보만 남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는 뭐라고 떠버리고 있느냐,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디올백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4개월 만이다. 디올백을 건넨 것은 두 사람의 친분을 바탕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도 해당이 안 된다 라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야, 진짜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지.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사건이 조금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할 거고, 또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료를 주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회의를 여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래저래 한 20일은 뚝딱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할 때쯤이 돼야지 결론 나거나 퇴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원석이 그렇게 간땡이가 크지는 않아. 그냥 기자들 앞에서 7초 침묵 요 정도만 할 줄 알았지 그 이상은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전망입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이원석은 저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절대 더 이상 못합니다. 분명해요. 명백합니다. 자,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엊그저께 19일 날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원석 퇴임 전에 갑자기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 같다라고 19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거다. 근데 이번 달 안에가 아니라 이 방송 나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19일 날 이 방송을 했는데 21일 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얘네들도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장용진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왕 들통난 거 빨리 진행해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 당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보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부러 열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서울의 소리에서 한 거예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걸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찌 서울의 소리가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돌아가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냐. 자,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지검에서도 열 수도 있고요, 대검에서 열 수도 있고, 고검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칸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원석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하나만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열어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이원석이 결과가 뒤집힌다고 생각한다면 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 짓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다 친검이야. 검찰이라면은 설설 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니 뭐 예. 자, 목사님이 다시 하셨다고요? 최재형 목사님이 다시 또 신청을 하셨군요. 또 조금 보기는 봐야겠네요. 하지만 연다고 해도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조금 끌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조금 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사건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검찰은 시간이 없어요. 검찰은요, 지금 사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치 흐름을 뒤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전체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이잖아요. 민주당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은 가장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간에 반격을 가해서 뒤집고 싶은 거죠. 뒤집으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검찰이 쓸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엔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수사해도 안 될 것 같거든. 이제 약발이 안 먹혀. 지금 벌써 이화영 부지사 건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운운하면서 수사 기소를 추가로 했지만 별로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이 시선을 돌리려다 보니까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10월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10월 재보궐선거 전에 이 주도권을 되찾을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되찾기 가장 좋은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김건희를 빨리 털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때 김건희를 털어줘야지 이슈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보궐선거 때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라고 합니다. 부산 쪽의 민심이 지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간혹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뭔가를 좀 사전에 약을 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사실은 검사 탄핵밖에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한테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면 이미 그 순간에 검사들이 탄핵될 것이다 라는 거는 검사 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행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검사 탄핵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검사 탄핵을 한다면 이 김건희와 관련해서 검사 탄핵을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담당 부장검사, 주임검사 이렇게 4명이 될 겁니다. 아니요? 7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 김건희 이 사건을 담당하는 데가 2군데거든요. 디올백 담당하는 데하고 도이치모터스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디올백은 형사 일부, 도이치모터스는 반부패 일부, 그러니까 특수부 여기서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부는 1차장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는 4차장 검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가 다 걸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부장검사도 하나는 반부패 수사부, 하나는 형사일부 또 걸리는 거고요. 담당 주임검사도 2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 예, 총 7명이 되죠. 걔들이 누구냐고요? 네, 걔들의 얼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사람을 봐주십시오.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두 번째는요, 박승환 차장검사입니다. 이 박승환 차장검사는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입니다. 그리고 김승호 부장검사, 형사 1부장입니다. 이 라인은 디올백 수사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장 검사가 담당하는 특수부도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죠. 도이치모터스는 4차장 검사가 담당하는데 따라서 부장검사, 담당검사 또 다릅니다. 다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은 디올백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창수 검사장, 박성환 차장검사, 김승호 부장검사 이 세 사람을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얼굴을 공개합니다. 나중에 담당 검사 얼굴까지 확인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옛날에는 검사들이 자기 사진을 떡하니 잘도 걸더니 요즘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은 사진을 싹 다 내려요. 사진이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막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부임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사진 뭐 없앤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사진 또 찾아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들의 얼굴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향후에 도이치모터스까지 이번에 무혐의 이 범죄에 포함이 된다면 4차장 검사인 조상원 검사 얼굴도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번에 탄핵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사 탄핵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검사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검사 탄핵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겁먹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한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겠다는 놈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검찰이 쫄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찰이 함부로 이렇게 군다면 가장 검찰이 아픈 바로 그 사안을 가지고 검찰을 좀 공격을 해야겠죠. 자, 현재 검찰은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탄핵이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제일 무섭다는 얘기죠, 탄핵이.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현재로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병선님,